밥 먹자. 네.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들은 속이 상하죠. 오늘도 엄마는 지연이에게 먹여보려고 고구마 줄기를 처음으로 내놓습니다. 지연이의 손은 돈가스로만 향합니다. 지연아, 우리 이거 한 번만 먹어보자. 한 번만 먹어보자. 지연이의 거부가 완강하죠. 먹어봤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 알지. 엄마는 어떻게든 먹여보려 애를 씁니다. 김 속에 고구마 줄기 하나를 몰래 넣어 건넵니다. 없잖아, 아무것도. 하지만 지연이가 이미 눈치를 챈 것 같네요. 조심스레 확인을 하더니 채소를 보자 곧바로 거부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먹겠어? 엄마 이거 먹을래? 결국 오늘도 엄마가 지고 말았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유난히 지연이는 새로운 채소에 대한 거부가 심합니다. 엄마가 새롭게 나물이나 채소 이렇게 주시면 어때? 먹기 싫어요. 왜 싫어? 맛없다와. 새로운 걸 만약에 주잖아요. 그러면요, 일단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이거 먹어봐, 이게 좋은 거야, 이거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이거는 우리 엄마 밭에서 캐와서 한 거야, 엄마가 주신 거야, 이렇게 해도요, 이게 딱 넣으면요, 이렇게 먼저 입으로 끝간을 받는 거예요. 혀 끝으로 이렇게 한 3번 하다가요, 지 입맛에 안 맞던 뱉어버리고 전혀 이게 새로운 걸 접하려고 전혀.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 거부하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2개의 장난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낯선 것입니다. 어른들 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로봇이 움직이자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는 2 팔을 벌려 엄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 1, 2세가 되면 아이들은 네오포비아, 즉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증이 심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경향을 지니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의 낯가림이 그 시작인 셈이죠. 요 시기 아동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즈음에서 또 낯선 장난감이라든지 낯선 맥락들,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큰 공포감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황 네오포비아가 발달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아이들이 공포감을 표현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공포감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게 만드는 기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증. 네오포비아가 먹는 음식과 연결되면 어떨까요? 평소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낯선 간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평소 즐겨 먹던 과자를 줘봤습니다. 아이들은 뜻밖의 행운에 기뻐하며 과자를 맛있게 먹습니다. 이번에는 제작진이 만든 낯선 과자를 줘봤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요. 뭐야 이게? 아이들 중 누구도 선뜻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낯선 장난감을 봤을 때처럼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반응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안 먹고 싶었어? 엄마도 안 먹고 싶어. 모유를 떼고 많은 음식을 접하는 시기.
음식 네오포비아는 시작됩니다. 음식물 네오포비아도 대체로 생후 2세에서 한 7세 정도 사이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요. 초기 청소년기로 가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음식물에 대한 친숙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물 네오포비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 네오포비아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음식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케이크같이 단 음식에는 드물게 나타나는 반면 유난히 채소에 대해 네오포비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7살 동빈이는 못 먹는 채소가 없습니다. 마늘장아찌며 쌈이며 아이들이 싫어할 채소를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비법이 뭘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단과자보다 더 자주 채소를 줬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익숙한 음식으로 만든 것이죠. 동빈이 좋아하는 채소 이름 대보세요. 브로콜리, 양파, 당근, 호박, 마늘. 먹기 싫어하거나 새로운 게 있으면 같이 요리를 하고 또 만져보고 맛도 보고 또 모양도 보고 그러면서 우선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저희가 먹어 하기보다는 먹고 싶어 라는 말을 먼저 들었었거든요. 낯선 음식에 공포감을 느끼는 음식 네오포비아는 위험한 음식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 2세에서 5세까지 네오포비아 성향은 최고조에 달하다 그 이후 차츰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시기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편식 성향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의 입맛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먹고 싶어요? 먹어볼래 한번? 손으로 살짝 누르면 돼. 편식이 심할수록 새로운 음식은 서서히 소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채소를 먹이겠다는 욕심은 금물이죠. 이대로 파프리카를 이용한 계란찜을 만들 거예요. 계란찜 혹시 많이 있어요? 네, 주로 잘 먹어요. 아, 계란찜 좋아해요? 네. 우선 친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프리카를 그릇처럼 이용해 평소 지연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어 보는 거죠. 네. 파프리카는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받아들이기까지 적어도 8번 정도의 노출이 필요합니다. 신기하죠? 매번 같은 반찬이 아니라 재료는 같지만 다른 형태의 음식을 단계적으로 내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래 채소의 형태를 없애 거부감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연이가 싫어하는 파프리카로 만든 칼국수를 맛있게 먹습니다. 파프리카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맛있어요? 네. 처음에는 싫어하는 채소의 비중이 너무 많지 않게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에 채소를 섞어 넣어 자연스럽게 먹게 하는 것이죠.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에게 채소는 낯선 맛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계별로 아이가 잘 먹으면 마지막에 채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통 엄마들처럼 주는 것처럼 그냥 통째로 뭐 싫어하는 거 그냥 뭐 시금치 나물이면 그냥 시금치 나물 그대로 줬지 이걸 다르게 변형을 해서 준다고는 주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같은 재료를 이용해 단계별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푸드 브릿지입니다. 이것은 편식 습관을 고치기 위해 전문가들이 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음식에 대한 비율을 처음에 5%, 10% 넣었다가 나중에는 90% 이상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단계별로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으면 바로 이 싫어하는 음식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한테는 푸드 브릿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아기 식습관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지난 4월 한 유치원에서 만난 서연이. 다른 아이들보다 식사량이 적습니다. 12시 40분 식사 시간. 서연이는 딴청을 피웁니다. 머리를 만지고 책상에 엎드리고 도무지 밥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0분쯤 지나자 같은 반 친구들이 하나둘 식사를 마칩니다. 서연이는 부러운 듯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선생님이 재촉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양도 적은데 서연이가 식사를 끝낸 것은 1시 30분. 무려 50분이나 걸렸습니다. 다 먹지도 못한 채 말이죠. 보니까 산불이 나서요 지금. 홀로 양치질을 하고 있는 서연이. 다른 아이들은 이미 오후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선익이가 그래서 그 사진들을 양치를 끝내고 서연이는 친구들 옆으로 가 슬그머니 앉습니다. 너희 저 식물들이요. 비가 내려야지. 말도 별로 없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서연이가 밥을 잘 못 먹는 이유는 뭘까요? 집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엄마는 먹을 것부터 챙깁니다. 냥냥냥냥. 소연아, 소연이 그 점심 먹었을 때 얼마 걸렸어? 1등으로 먹었어? 서연이는 답이 없습니다. 맛있어 간식? 점심을 많이 안 먹었나 봐. 간식을 너무 맛있게 먹는데. 지금까지 서연이는 단 한 번도 또래의 평균 몸무게였던 적이 없습니다. 빈혈 때문에 영양제도 먹어봤죠. 엄마가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입에. 입에 있어? 아 씹어. 냥냥냥냥. 그 언제 들어간 건데 아직까지 입에 물고 있어 소연아? 언제 그렇게 밥을 먹을 때면 늘 이렇게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이제 제가 막 기분 좋은 날은 서연이가 이제 잘 먹거나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나 내일 또 해줘 뭐 이런 날은 정말 저도 갑자기 기분이 업되면서 내가 진짜 이런 살아있구나 이런 보람이 느껴지고. 계속 밥을 입에 물고 있던 서연이. 결국 싱크대로 가서 뱉어냅니다. 서연이는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서도 서연이의 식사 시간은 1시간이 넘었습니다. 너무 안 먹는 아이 서연이.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요? 여기 내려온다. 몸무게가 또래에 비해 적다는 것 외에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년 4개월에 익히는 건 평균이고 체중은 2.4kg 미달. 작년 가을부터 17kg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뭐 17.4kg. 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줄었더라고요. 16.9kg. 유난히 오래 음식을 씹는 서연이. 혹시 턱관절이나 치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엑스레이 촬영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를 찾기 위해 아동 심리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좀 침대 해보자. 옆에 여기다. 모래놀이를 통해 부모 자녀 관계를 알아보는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습니다. 아빠 됐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것도 해보자. 그다음에 놀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엄마에게 여기 산타나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아무 관심도 없이 지금 다른 방향 쪽으로 가서 아이의 관심이 완전히 또 다른 방향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놀이가 진행되는 내내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다음에 놀이를 주도하는 것은 엄마였고 반대로 서연이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모래 위에 놓여진 물건들도 엄마가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고 서연이가 가져온 것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모래놀이, 서연이의 반응은 번번이 무시되고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친구야, 와서 밥 먹어. 내가 초대할게. 서연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연이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엄마. 산책으로 갔다는데요. 누가 먼저 가져갔죠? 제가. 네. 어머니 뭘 꾸미셨죠? 침대랑 옷자. 네, 꾸몄죠. 그제야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엄마가 마음대로 상황을 주도하면서 서연이의 의견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무런 그 의식 없이 바라봤는데 제가 또 보니까 막 모양을 바꾸고 있네 제 마음대로. 제 의지대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선생님과 노는 상황을 보니까 편식의 문제가 자신감 부족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신감 부족이 결국 편식의 문제를 같은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엄마가 먼저 주도적이고 엄마가 먼저 실행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나타내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제 식사 상황에서 본다면 엄마가 먼저 이 양을 요만큼 먹어야 된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때 먹어야 된다. 라고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잘 먹지 않는 서연이의 식습관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듯합니다. 심각한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 또래 관계 등 유치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편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오포비아 성향은 만 2세부터 만 5세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묘하게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식습관이 좋지 않을 경우 자아 존중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서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나왔어? 갔다 왔을 때 어떤 활동이 제일 즐거웠어가 아니라 오늘 간식은 뭐냐니, 점심 반찬은 뭐였니, 계속 먹는 거에 관해서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입에 있어? 빨리 씹어. 냥냥냥냥. 너무 안 먹는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엄마는 늘 서연이를 다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연이가 적게 먹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서연이가 성공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3숟갈이어도 좋고요. 4숟갈이어도 좋아요. 근데 3숟갈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야, 내가 다 먹었어 라는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4숟갈에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서연이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엄마하고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유치원에 와서도 야, 저 친구 다 먹기 시작하네. 어떻게 그러면 나 혼자 남겨지냐? 안 돼. 절대 안 돼. 나도 같이 일어날 거야. 라는 목표를 새롭게 갖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권유한 것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주고 서연이와 함께 식사를 끝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보면서 좀 마음이 해해질 때마다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서연이한테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러죠. 2달 만의 만남. 서연이는 많이 활기차 보입니다. 아까 젓가락으로 먹어. 밥을 먹는 것도 즐거워졌을까요? 밥을 씹는 모습이 제법 야무져 보이죠? 비행기 해줄까? 비행기? 밥 한 숟가락이 들어가면 씹지는 않고 오랫동안 물고만 있던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맛있겠다. 서연이 너무 맛있어. 서연이 먹는 거 보니까 엄마도 먹고 싶어. 엄마. 그만. 서연이가 1등으로 식사를 끝냅니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아빠는 서연이의 변화가 놀랍기만 합니다. 옛날에 아빠가 씹으래도 밥 안 씹고 그랬지.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잘 먹어? 너무 맛있어. 갑자기 밥이 맛있어졌어? 안 씹으려고 그래. 입에 머금고만 있고. 그래서 내가 하도 안 씹길래 마주보고 뭐 10번만 씹자, 뭐 20번만 씹자 해서 마주보고 씹고 그랬는데도 안 씹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뭐 그 생각에는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서 서연이한테 밥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해주고 그 밥 먹는 게 좀 이렇게 재밌다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재밌게 뭐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식탁에서도 긍정의 힘이 통하는 걸까요?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 과자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엄마가 맛이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곧바로 먹기 싫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배 아프면 어떡해? 어떡하지? 먹을까? 맛없다. 어떡해? 맛있게 드십시오. 10분 후 똑같은 과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맛있겠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엄마가 긍정적인 표정을 보여줍니다. 과연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되게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일단 손가락으로 과자를 가리키며 관심을 보입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엄마가 계속 맛있게 먹자 그거 먹을까? 결국 아이는 과자를 먹기 시작합니다. 되게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지? 그것도 먹고? 방금 전 본 똑같은 과자인데 엄마의 반응에 따라 아이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엄마의 정서적 반응은 아이들의 음식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애기, 딸기. 애기, 고양이 왜 이렇지? 애기. 맛이 없다. 모양이 이상하다, 냄새가 안 좋다, 맛이 없다. 이러한 사소한 부정적인 반응에 아이는 곧바로 싫은 표정을 지으며 결국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 안 먹고 싶어. 코코동이 먹고 싶어. 뭐 왔네? 음식 왔네? 10분 후 다시 같은 과자를 내놓자 아이가 아주 싫어합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네가 싫어하는 음식인 것 같아? 이때 엄마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냄새 맡아봐. 되게 맛있는 쿠키 냄새 나. 그치? 앉아봐. 엄마 한번 먹어봐야지. 이거는 꼭 고기 색깔이다. 너 고기 분명 되게 좋아하지? 방금 전에 먹기 싫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엔 한 입 베어 뭅니다. 엄마도 먹여줘봐. 맛이 없어. 정말? 엄마 먹어. 맛이 없다는 반응도 엄마의 긍정적 반응에 이내 바뀝니다. 아니야, 많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 이쪽 부분 먹어볼까? 어때? 그렇습니다. 엄마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맛있는 음식이 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맛이 없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먹느냐가 특히 중요합니다. 먹고 싶어요. 먹어요. 맛있다. 너 아까 안 먹던 건데. 이거랑 달라. 말랐다? 납작했어. 그렇구나. 납작하고 더 딱딱했어. 더 딱딱했어? 응. 먹지 않았는데 보니까 알았어. 지난 7월 말 서연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늘 혼자 마지막까지 밥을 먹었던 서연이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만큼이나 밥을 꼭꼭 씹어서 잘 삼킵니다. 먼저 식사를 끝내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랑을 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나도 다 먹었어. 식사 시간이면 늘 선생님께 재촉을 받던 서연이가 이제는 칭찬을 받네요. 서연이 맛있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요즘 서연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예요? 김치. 원래 김치 좋아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김치가 원래는 딱딱한 줄 알았는데 안 먹어보니 많이 먹어보니 말랑말랑해서 맛있어요. 식사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유치원에서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이 시기 식습관은 부모 관계, 또래 관계의 시작입니다. 아이의 밥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